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국토 면적도 작고 그나마도 반으로 분단됐고 지하자원도 없어 오로지 인적 자원에 의존해 성장해 왔다면서 열등감 아닌 열등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오로지 한국인이 가진 성실함과 포기를 모르는 끈기 하나로 현재 대한민국을 이뤄냈다고 말이죠. 그중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푸념은 한국은 지하자원 빈국이라는 말인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한국의 22세기를 풍족하게 해줄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됐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76년 중앙일보에는 한국은 과연 자원 빈국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소칠석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지질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유용자원을 만드는 광화작용이 발달했던 노년기 지형이라면서 한국 땅에 묻힌 광물은 보잘것없다는 통념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등장한 이하영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역시 그동안 지질학계는 어느 곳에 얼마 깊이에 얼마나 넓게 어떤 광물이 묻혀 있는지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약간의 깊이만 파보고 나오지 않으면 광물이 없다고 속단해왔다고 지적했죠. 서울대학교 해양지질학과 박용환 박사는 즉시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탐사 작업을 진행하면 한국에서도 노다지를 캘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약 40년 전 전문가들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땅에서 22세기 보물로 불리는 지하자원이 잔뜩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총성 없는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60년대 태백산 지구 지하자원 조사 이후 무려 60년간 제대로 된 지하자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하자원 빈국이라는 그동안의 통념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국은 절대 지하자원 빈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찾아내지 못했을 뿐 한국에는 상당한 희귀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22세기에 접어들어 더 중요해질 자원 중 하나는 히토류라는 자원입니다. 히토류란 디스프로슘 등으로 구성된 비철금속 광물로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열을 잘 전달해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입니다. 총 17개 원소를 함유한 토양으로 화학적 안정성과 활용도가 다양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인데요. 그런데 강원도 홍천과 충북 충주에는 이 히토류 광맥이 있습니다. 2011년 탐사를 주도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국이 약 50년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히토류 광맥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죠.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후 일본이 중국 선장을 납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두 국가 간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듭니다. 중국의 자연환경 파괴와 히토류의 무분별할 채굴을 막아야 한다면서 히토류 생산 제한 조치와 더불어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 카드를 꺼냈죠. 그때까지 히토류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일본을 포함 전 세계는 이 히토류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결국 납포 17일 만에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전 세계는 새로운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러한 조치로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독점하던 중국산 히토류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2배 이상 폭등하게 됐는데요. 결국 한국 정부도 히토류 확보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직후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울진 지역 2곳과 홍천, 충주, 단양, 무주에서 희귀금속 탐사를 시작할 것이며 2013년까지 양양, 하동, 철원, 언양, 소연평도에서 2차 탐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희귀금속 탐사는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간헐적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그때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중도 포기했었지만 히토류의 소중함을 깨달은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로 2011년 강원도 홍천과 충북 충주에서 히토류 광맥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국에서 히토류 광맥이 발견되고 2년 뒤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2013년 1월 7일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억류 중인 케네스베 석방 교섭을 이유로 들었지만 구글이라는 첨단 IT 기업의 수장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영 이상했죠. 여러 언론은 이 방문의 목적이 히토류 확보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죠. 2016년 5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지하자원 경제가치는 약 1경 1700조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광물자원 개발 융합연구단은 우선적으로 개발할 지역으로 평안북도
충북 정주와 운산을 꼽았는데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희토류가 매장되기 때문입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희토류가 무려 20억 톤으로 조사됐죠. 다만 국가 재정이 가난하고 기술력도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나마 채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고품질 소재로 가공하지 못해 헐값으로 중국에 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대신 희토류를 개발해 주어야 하는데 미국이 이 기회를 노린 겁니다. 희토류는 희토류 자체가 아니라 광물내에 포함되어 이를 정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희토 산화물 함량, 즉 품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의 희토류 품위가 무려 3.56%입니다. 한국의 홍천과 충주에서 발견된 희토류의 품위가 0.8%가량, 미국의 베어라치 광산이 3.45%이니 북한이 보유한 희토류가 얼마나 품위가 높은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북한의 희토류를 노리는 것은 비단 미국과 중국에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형을 자처하는 러시아 역시 북한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미국 일행이 북한을 방문한 지 꼭 1년 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러시아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나서는 대가로 북한의 희토류 금속을 채굴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러시아 산학협동체인 모스토백이 그 대가로 천연자원인 희토류 금속을 비롯해 티타늄, 탄탈, 금, 석탄 등을 채굴할 예정이라고 말했죠. 이 방송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알렉산드로 갈루시카는 북한의 경우 희토류 금속이 이웃 국가인 중국보다 7배가량 많다며 이는 6조억 원에 달하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철도망 3200km를 현대화해주는 대가로 22세기 보물인 희토류를 확보한 겁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가 있을 테지만 그중 최고는 북한을 잘 구워 삶아 북한이 가진 희토류를 독점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러시아의 추측대로 약 6조억 원에 달하는 수치라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